안녕하세요. 충소부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뭐 선진국, 뭐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뭐 여러 가지 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또 민주적인 절차, 경제도 성장해 있고 민주화도 많이 돼 있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극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극우 세력들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극우 세력들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흉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들은 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꼭 1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죠.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진작에 막지 못했을까? 우리나라도 혹시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다행히 총기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는 좀 철저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묻지마 살인은 수염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극우 세력들이 자리 잡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시발점이 그거였죠. 그 젠더 갈등.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극우화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종교,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기도 해요. 지금 대법원 난입 사건을 보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1년 이상의 실형들이 내려졌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상씩 내려야 된다. 이건 민주 질서를 아예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극우화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 라고 한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방법은 일단 유튜브를 좀 못 보게, 극우 세력들이 운영하는 유튜버들을 일단 국가 차원에서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 말고 음모론 주장하는 애들 있잖아.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음모론에서 시작된 극우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뭐 고성국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봤는데 하면서, 아 그러면 이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말할 권리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예요, 범죄. 예. 지금 이제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젠더 갈등에서 시작된 그 2030의 일부. 근데 이 극우세들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많이 확산되지는 못해요, 원래가. 근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음모론은 종착지입니다, 사실은. 음모론은 종착지예요. 그게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 음모론에서 딱 말뚝받고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불려나가기 시작해요. 극우 세력들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 예, 유색인종들, 이런 사람들한테 총질을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된다. 얘네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다. 뭐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닌데, 그게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도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외국 이제 국제 결혼으로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 네, 2세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교사가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니까 2세대고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정치계에 입문하거나, 아니면 경제 엘리트가 되거나, 이런 시점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그 3D 업종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해주고 있을 때는 극우 세력들이 그 이주민들에 대한 적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들의 지금 월급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최저시급을 받잖아요. 이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벌써. 근데 이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달려들 겁니다. 이것들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들도 우리 시민이다. 이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주민들 중에 그 탈북민들도 있지만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중국 혐오를 주장하는 겁니다. 중국 혐오를 주장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한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믿어버려요.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지도 우리하고 똑같이 되고, 2세대가 다시 태어난 애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이 복지도 똑같이 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순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그 난리가 나고 극우화가 고착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음모론으로 살살살 얘네들이 우리랑 월급을 똑같이 받네? 얘네들이 이주민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되네? 이거 위험해요. 그런 생각을 싹부터 딱 잘라야 됩니다. 완전히 딱 자르지 않으면은 이것이 스물스물 이제 종교와 젠더와 이주민과 뭐 그 다음에 2세대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폭력적인 극우 집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와 정광훈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됩니다. 안녕.